얼마 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3세 고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등산을 거르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건 누구보다 먼저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119를 타고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심장이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고칼륨 혈증 상태였던 겁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오직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매일 오이를 5-6개씩 갈아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며 억울해 하셨죠. 여러분, 고 어르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신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이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95%나 되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나 수분 보충에 최고인 채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오이는 보약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이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독한 구석이 있습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신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고 70세 이상 어르신들 4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환자 수가 무려 2배 넘게 급증했는데도 대부분의 어르신은 내가 신장 환자인지도 모른 채 고 어르신처럼 몸에 좋다는 오이를 무분별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오이는 그 자체로 나쁜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이를 어떤 음식과 조합하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고 어르신처럼 오이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는 행위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마치 고장난 정수기에 흙탕물을 들이부는 것과 같습니다. 농축된 칼륨이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그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업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 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펄떡이게 만들 최고의 궁합은 무엇인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내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나 요즘 들어 다리가 유난히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한다면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신장 2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오이 건강법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오이 무침에 생당근이나 생물을 채 썰어 넣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식당이나 집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조합이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오이와 당근 그리고 무의 껍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무서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채소를 칼로 자르거나 갈아버리는 순간 활성화되는데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C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수기는 수많은 미세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 미세 혈관들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결국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신장 필터가 헐거워지고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 어르신도 몸에 좋다는 당근과 오이를 매일 같이 갈아서 드셨으니 본인 손으로 직접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이를 땅콩이나 고지방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등산 가실 때 배낭에 오이 스틱이랑 땅콩 챙겨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니면 맥주 안주로 오이랑 땅콩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에 급성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오이는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소화시키기가 까다롭죠. 찬 성질의 오이와 기름진 땅콩이 뱃속에서 만나면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면서 급성 설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화장실 한두 번 가고 말겠지만 어르신들에게 설사는 단순한 배탈이 아닙니다. 설사를 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신장으로 가야 할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신장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가벼운 장염이나 설사 때문에 오셨다가 신장 수치가 엉망이 되어 투석 직전까지 가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 요리에 설탕이나 달콤한 감미료를 듬뿍 넣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이나 시원한 오이 냉국을 만들 때 설탕 한두 스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설탕이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설탕을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피는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신장의 가장 핵심적인 필터인 사구체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인데 끈적해진 피가 이곳을 통과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 절반이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오이가 가진 좋은 수분 조절 능력을 설탕이 완전히 방해하고 오히려 신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안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설탕 대신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 파트 3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 어르신도 이 세 가지 실수를 모두 범하고 계셨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거기에 달콤한 꿀까지 듬뿍 넣어 드셨던 거죠. 게다가 간식으로는 고소한 땅콩을 오이와 함께 드셨으니 신장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병실에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가 그동안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고문하고 있었네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시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신장을 살리고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펄떡이게 만들 최고의 궁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을 하실 때 식초를 넉넉히 넣으시죠.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영양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 식초가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 성분이 비타민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꽉 눌러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은 우리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폐물 배출을 직접 도와줍니다. 우리 몸속에는 요산이나 크레아티닌 같은 찌꺼기들이 쌓이는데 이게 잘 안 빠져나가면 신장이 병들게 됩니다. 식초는 이런 노폐물들을 잘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해서 신장 필터가 덜 고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 어르신도 제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오이를 드실 때마다 꼭 식초를 곁들이셨고 그 덕분에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부추는 양기를 보강하는 채소로 유명하죠. 오이는 성질이 아주 차갑고 부추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의 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해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부추의 아릴설파이드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신장은 신선한 산소를 듬뿍 받아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찬 분들이 오이만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는데 부추가 그 부작용을 딱 잡아주니 이보다 더 좋은 짝꿍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오이 냉국에 미역을 넣어 드시는 건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보약 식단입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속의 천연 필터입니다. 신장이 미처 다 거르지 못한 나트륨과 중금속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여서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신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미역이 대신해주는 셈이죠. 나트륨이 잘 배출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에 든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춰줘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성분이 됩니다. 신장은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가면 부정맥이 오기 시작하고 7.0이 넘으면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오신 이유도 바로 이 칼륨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몸에 좋다고 오이를 10개씩 갈아서 즙으로 드셨죠. 그냥 오이를 씹어 먹으면 적당량의 칼륨만 들어오지만 갈아서 농축액으로 마시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고장난 정수기에 폭포수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오이나 배를 즙을 내서 드시거나 옥수수 수염 같은 걸 진하게 달여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환자에게 농축액은 응급실행 티켓과 같습니다. 반드시 자연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침과 섞이면서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오이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EGFR이라는 수치를 찾으세요. 이건 우리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이 숫자가 90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것이고 60에서 89 사이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60 미만으로 나왔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니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 검사에서 ACR이라는 수치도 보세요. 미세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면 신장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숫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신장 건강의 기본 원리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박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보셨던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응급실까지 다녀오셨던 고 어르신이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 기적의 하루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고 어르신은 이제 오이즙 대신 생오이를 직접 씹어 드십니다. 오이 한 개를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로 잘라서 식초 한 방울을 콕 찍어 드시는 거죠. 여기에 미역국을 한 그릇 곁들이면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최고의 식단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오이는 하루에 손바닥 크기로 1개에서 2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점심에는 부추와 오이를 함께 버무린 무침을 드십니다. 이때 설탕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대신 식초의 신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맛이 꼭 필요하시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미역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오이를 곁들여 드십니다. 저녁은 위와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가볍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오이를 드실 때는 땅콩버터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찍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이의 좋은 영양소를 듬뿍 챙기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드셔도 좋지만 EGFR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소변이 나오는 양만큼만 물을 드셔야 합니다. 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니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아주 옅은 노란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신장 건강 수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하십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시면 EGFR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90 이상이면 건강한 것이고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니 관리가 시급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함께 보세요. 남성은 1.3 이하, 여성은 1.1 이하여야 정상입니다. 숫자가 이보다 높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못 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하고 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이것도 신장 문제일까요? 물으십니다. 쥐가 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운동 직후에만 쥐가 난다면 땀으로 소금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간 저나트륨 혈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맹물만 드시지 말고 약간의 소금을 함께 섭취해 보세요. 하지만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종이 있는데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십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부종은 주로 아침에 심합니다. 눈 주위가 퉁퉁 붓고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 금방 올라오지 않고 쑥 들어가 있다면 신장성 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반면 오후에 다리가 붓는 건 혈액순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5분 이상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가 나오는 것이니 즉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신장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팥물이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들은 건강한 사람에겐 이뇨작용을 도와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에게도 서로 힘내시라고 응원의 답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콕 짚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식초와 부추 그리고 미역은 오이의 최고의 짝꿍이지만 당근과 땅콩 그리고 설탕은 여러분의 심장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7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내 신장 성적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eGFR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 수치를 아는 것이 투석 없는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자연 그대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오이나 배라고 해도 즙을 내거나 농축해서 마시는 순간 신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칼륨 폭탄이 됩니다. 갈아 마시는 편리함 대신 씹어 먹는 정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3세 고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알려드린 오이 식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이 한 조각에 식초 한 방울을 곁들여 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오이즙을 찾지 않으십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의 eGFR 수치는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얼굴의 부종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다시 활기차게 등산을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시며 이제야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신장은 한 번 흉터가 생기고 굳어지면
재생되지 않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신장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 4시간 동안 기계에 피를 걸러야 하는 혈액투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식탁 위에 오이 하나를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한 비법보다 작은 실천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이와 함께 두었던 당근을 치우고 식초를 꺼내십시오. 건강검진 결과표를 찾아 내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180리터의 피를 매일같이 걸러내는 그 고마운 신장에게 오늘부터는 올바른 오이 섭취법으로 보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정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오이즙을 즐겨 드시거나 신장 수치를 모르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 건강 박사였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